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기술에 저는 그대로 눈에 힘이 풀렸고 참을 수 없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동네 남자들은 그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매일 줄을 섰고 미용실 안에서는 살이 맞다는 소리와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들 정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육점을 했었죠. 30년 가까이 고기를 만지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조용하다고요. 처음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시끌시끌한 시장과 시비거는 손님들 없이 시간은 저 혼자 만의 것처럼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조용한 게 편하다 싶던 그 고요가 언제부터 인가 외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퇴직하고 몇 달은 혼자 산다는 사실이 잘 안 와닿았습니다. 분명 집안엔 혼자인데 집안 가득 안에가 손때 묻힌 물건들이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게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엔 늘 정적만 맴돌았고 저녁이 되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아들 둘은 다 장가가고 서울에서 산다고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고요. 이따금 전화는 오지만 그것도 어쩐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짧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동네 소문에 더 귀가 열리더군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마을 사람들끼리 받을뜨고 차 마시는 모임도 잦고요. 그 모임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은희 미용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수영 요즘 거기 아시죠? 거기 말입니다. 그 미용실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더라니까요. 준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바등 모이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뭐 미용실이 머리 말고 뭐라겠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용실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카페에서도 슈퍼에서도 심지어 동네 약국 카페에서도요. 그 집 원장이 단정하다는 말도 있고 혼자 산다는 말도 있고 밤 늦게까지 간판 불 끄고 손님을 받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남자 손님만 줄줄이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졌고요. 사실 이런 말도 젊은 사람들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르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 손님 상대하면 괜히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소문을 먹고 자라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얘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만큼 제 삶이 무료했다는 반증이겠죠. 머리도 좀 깎을 때가 되었고 집 근처 미용실은 마음에 안 들고 결국 어느 날 그 미용실 앞을 한참 서성였습니다. 은희 미용실은 시장 끝쪽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깔끔했고 유리창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죠. 처음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겠구나 싶었죠.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괜히 들어가서 무한한 상황이 생길까봐 망설였거든요. 혼자 사는 남자가 말 많은 미용실에 들어가면 괜히 오해받기 딱 좋은 일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도 그 미용실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괜히 그런 손길이 그리워졌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머리를 만져주는 것,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그런 아주 사소한 접촉이 이토록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손끝 하나에도 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 전일 같았습니다. 그런 손길을 느껴본 지가 13년이나 흘렀죠.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많이 자랐고 힐머리는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죠. 면도도 깔끔히 하고 셔츠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을 다시 확인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다군요.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긴장됐는지 그렇게 몇 걸음씩 천천히 그 미용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손님이 둘 정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보다 조금 잘 먹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로 말은 없는데 표정이 묘하게 밝았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목소리는 또랑또랑했고 눈 웃음이 살짝 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그냥 머리 좀 깎으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네, 잠시만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번호대로 모실게요. 번호표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저 머리 자르러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죠? 그날 저는 인생에서 아주 오랜만에 낯선 여성과의 따뜻한 대면을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은희 씨이고 나이는 57세라는 건 그녀가 머리를 감겨주면서 가볍게 대화를 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자주 다듬으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네. 뭐 한동안은 집에서 직접 기계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혼자 사세요? 그 말에 저는 놀라듯 웃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긴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은희 씨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조금 초라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그 초람을 쓰다듬어주는 듯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은희 씨는 능숙하게 목 둘레에 수건을 두르고 가운을 더 시켜주었습니다. 손 놀림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샴푸 향은 강하지 않고 은은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말없이 그 손길을 느꼈죠. 그 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 아내가 제 뒷목을 다독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물리치로 사로 일했던 사람이었고 손이 참 따뜻했죠. 피곤하다 싶으면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습니다. 잃고 나니 알겠다고요.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두피가 조금 긴장돼 있으시네요. 마사지 조금 해드릴게요. 은희 씨가 그렇게 말하고 제 머리 뒤를 조심스럽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송급해서 전해지는 압력이 묘하게 시원했고 뒷골이 서늘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눈을 감고 있으니 마음마저 편안해졌습니다. 피로가 많으신가 봐요. 어깨도 많이 굳으셨고요. 예. 뭐 혼자 살다 보니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말하고 나니 괜히 외로움 티를 낸 건가 싶어 멋쩍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세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제 마음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으시면 뒷목하고 어깨 쪽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저 마사지 자격증도 있어요. 손님들에게 미용하고 같이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해서 땄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희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손바닥으로 근육을 짚어가는 그 감촉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쪽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예, 거기가 요즘 좀 아프긴 했어요. 호흡을 길게 내쉬보세요. 그렇게요. 좋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묻는 말도 그냥 하는 인사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눈빛이었죠. 마사지를 받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지금 내 삶이 외롭다는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커트까지 모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털어내는 동안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몸이 자꾸 굽기 전에요. 뭉치기 전에 자주 풀어줘야 해요. 너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렸는데 그녀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정하시고 안 기다리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을 때 느껴진 그녀의 손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며 유리창 너머를 돌아봤습니다. 은희 씨가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냥 미용실 원장의 미소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온도가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며칠 전보다 조금 환해진 듯 했습니다. 머리가 짧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손길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의 말투, 손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게 사랑은 아닐지라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베개 위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쓸어주던 손길이 꿈에서도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그 미용실에서의 기억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은희 씨의 손길, 차분한 말투, 미소 짓던 얼굴, 별말 없이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했고 그게 제겐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하고 끝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를 감겨주던 그 손길이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자주 해주는 그 마사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생전에 물리 마사지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인근 요양원이나 복지센터에서 노인들 근육 풀어주는 일을 자주 했었죠. 일하고 돌아와서는 종종 제 어깨도 풀어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등 쪽이 잘 굳는다니까 이쪽이 필요가 제일 많이 쌓아야죠.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눌러주던 아내의 목소리가 은희 씨의 말투와 겹쳐서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 안에서 느꼈던 공기, 그 조용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자꾸 그리워졌어요. 이틀쯤 지나고 거울을 보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깨가 다시 버근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희 씨가 줬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가면 되지 하고 마음 먹었죠.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예상했죠. 은희 씨도 좀 더 한가할 테고 저도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은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벌써 머리 자르실 때가 되셨나요? 아예 머리보다는 어깨가 좀 많이 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오셨구나. 기다리시는 분 없으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전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편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미용실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은희 씨는 수건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마사지 받으시고 좀 괜찮으셨어요? 예, 그날 밤은 좀 편하게 잤습니다. 다행이에요.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셨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머리도 좀 만져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온도도 손의 압력도 아주 적당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위험한 것인지,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리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은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화의 톤은 낮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이 얕아요. 혼자 살다 보니 늦게 자도 일찍 깨고요. 저도 그래요. 새벽 4시쯤에 깨요. 괜히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틀었다, 꺼다 반복하죠. 그녀의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저랑 같으시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비슷하죠. 조용한 게 처음엔 좋다가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아요. 조용한 건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은희 씨는 이어서 어깨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어깨를 누르고 풀어주는 그녀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진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이쪽은 더 아프네요. 제가 무심코 신을 맞은 말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는 감정이 쌓이는 곳이에요. 감정이요? 네, 외로움이나 허전함 같은 감정들이 어깨나 날개, 뼈 주변에 쌓인다고 해요. 아마도 외로운 사람들이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자세가 어깨나 등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 거일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녀가 저의 내면 속 외로움을 알아봐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미용실을 나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배웅해 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하네. 그게 제 마음속 혼자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준 그날 이후로 은희 씨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빛, 손길,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던 느낌까지. 그건 아마도 아내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깨가 여전히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떠오른 건 은희 씨의 손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손이 닿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졸던 온도 말 없이 등을 짚어주던 조심스러운 압력, 그리고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건넸던 그 짧은 미소. 어떤 날은 괜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마사지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걸까? 혼자 지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특히 사람의 손이 닿은 기억은 오래 가다군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머리도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 괜히 가면 이상할까?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싶다고 하면 웃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평소 같으면 다시 누웠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미용실 쪽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야 어차피 또 다듬으면 깔끔하고 좋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은희 미용실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9시가 채 안 됐습니다. 간판에 불이 막혀졌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새살의 유리창이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도 급이 속에 맑게 비쳤습니다. 어머, 정수 씨 오셨네요.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주며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 정수 씨라는 말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름을 불리는 일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럽습니다. 네, 머리가 좀 거슬려서요. 내 말에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가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마침 잘 오셨어요. 방금 열었거든요. 그녀는 문을 닫고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있는 그 안은 조심스러운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없었기에
그녀와 나는 천천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커터 중간 그녀는 불쑥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이제 해스로 13년쯤 됐네요. 아내는 병으로 갑작스럽진 않았는데도 떠나고 난이 허전하다군요. 은희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전 좀 다른 이유였지만요. 그녀는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에 비친 나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채이냐, 애냐. 제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손버릇이 좀 있었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건네는 대신 눈빛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시엔 창피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제는 누가 물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녀는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짧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참으실 이유는 없었잖아요. 은희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 씨 같은 분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 같은 사람,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제 심장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사지해주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어깨를 눌러주는 그녀의 손길이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눌렀다 놓는 호흡도 길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가 묘하게 엇박자로 얽혀들였습니다. 오늘은 어깨 말고 등 쪽도 조금 눌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조금 더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긴장하지 않았고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느긋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나는 조금 은희 씨를 기다리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길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미용실을 나오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정수 씨 다음엔 차라도 한잔하시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살짝 멈췄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침 일찍은 손님이 없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란 건 참 이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리워지는 시작이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처음엔 소문에 반신반의하며 방문했던 미용실인데 이제는 며칠만 지나도 그곳이 자꾸 생각납니다. 은희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그 미용실 근처를 서성했어요. 굳이 머리를 다듬을 것도 없고 어깨가 유난히 아픈 날도 아닌데도 그냥 거길 지나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쪽에 볼일을 핑계 삼아 일부러 시장 끝쪽에 있는 미용실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간판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 손님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희 씨가 어떤 남자 손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고객과의 단순한 대화에 뿐일 수 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난이 걷죠. 그 근처에서 작은 전기 수리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그녀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은희 씨가 미소 지으며 그걸 받아들는 순간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네.
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혼자 꽤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걸까? 그 따뜻한 손길도 조용한 대화도 나만 특별하게 느낀 것이 였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와 벤치에서 동네 사람 몇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을 꺼냈죠. 요새 은희 미용실에 남자 손님들 줄을 선다던데 글쎄 말이에요. 머리만 하는 게 아닌가 봐. 밤엔 불 꺼놓고도 사람 들락날락 한다던데 수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그런 소문을 듣고 그곳을 처음 갔던 사람이지만 막상 내가 발을 들인 후엔 그런 소문이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도 남들 입에서 그런 말이 다시 나오니 뭔가 묘한 분노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 집 사장님 되게 깔끔하고 조용하던데 괜한 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심한 척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유 정수영도 가봤어요? 남자 손님들한테 다 잘해준다던데. 흐흐흐흐흐흐. 그 농담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녀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괜히 미용실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이 없었고 은희 씨 혼자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가게 근처에 볼 일 있어서요. 그냥 지나치기 뭐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은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던 시절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었는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제 몸을 만지거나 마무리는 얼마니 하라고 현금 몇 장을 꺼내며 묻기도 했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자 손님만 받는다. 돈 받고 모두 해준다는 식의 헛소문. 그 일로 가기를 접고 이 동대로 옮겨와 미용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겁났어요. 근데 또 피하면 계속 도망만 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소문을 처음엔 믿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 씨는 다르세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울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미용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흐렸던 하늘이 그제야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던 걸 그날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젠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다는 걸.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어두워질 줄 몰랐는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우산 하나 없이 빗속을 걷게 됐죠. 우비를 걸친 채 채소를 정리하던 노점상 아주머니도 이런 날은 어딜 나가긴 틀렸네 하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종종 걸음을 하던 중 은희 미용실을 간판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에 간판이 흔들리고 문 앞에는 누군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을 찌푸리고 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은희 씨였고 그 앞에 선 남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잊었어. 문 열어 이 여자야. 은희 씨는 문을 반쯤 걸어임.
근채 벌벌 떨고 있었고 그 남자는 팔로 밀어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두고 빠르게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술에 절은 눈, 실루거리는 입술,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넌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 여자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내 마누라였어. 내 마누라였다고. 그 순간 은희 씨가 작게 외쳤습니다. 넌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난 이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네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벌려 남자와의 거리를 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 다시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더 난동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 마늘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더니 코 웃음을 치며 뒷걸음 질쳤습니다. 하옥이네 다들 웃겨. 그는 바닥에 침을 벗고는 비에 젖은 어깨를 떨며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젖은 우산을 펴서 그네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우산 아래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네의 어깨는 사시라 모처럼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서 대구로 가서 몸 좀 따뜻하게 하고 쉬세요. 그러자 그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제 집 위치를 알아요. 불안해하는 눈빛, 떨고 있는 그네를 보며 잠시 고민하다. 나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쉬시죠. 여기 근처입니다. 그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희 씨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보게 해서 아닙니다. 은희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수건을 건네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아내가 아팠던 시절,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뒤척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나는 무력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신 후 우리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 씨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주 찾아와요? 가끔요. 술 마시면 문 두드리거나 전화거나 아직도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서우셨겠네요. 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서운 거는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그 사람한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또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더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네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제가 그 소문이 어떤 건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도요. 은희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수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나는 대답 대신 그네의 손을 조금 더 힘있게 감쌌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말에 그네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하고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내 작은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밖긴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네가 거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텅 빈 집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은희 씨는 그날 밤 내 방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끝을 조심스레 끌어올리던 그네의 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고 하얗고 뭔가를 계속 웃겨지고 싶어 하던 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방 하나와 조용한 시간뿐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불을 끄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자꾸 뛰었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혹시 차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팁을 우려내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그네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의 온기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듯 했죠. 잠시 후 은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 씨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요? 네,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세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괜히 그 손길이 생각나고 그 웃음이 그리워지고 은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도 그래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못나서 그런가? 그 사람한테 맞으면서도 어디선가 내가 실수했겠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건 은희 씨 잘못 아니에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작게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세상이 그냥 다 무서워서 나는 말없이 자리를 옮겨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멈췄겠지만 이내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어깨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꾸 떨리는 몸을 조용히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마음을 나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소파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고 담담한 시간, 어쩌면 그게 우리 나이의 사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크게 다가가지도 않고 작게 밀어내지도 않는 거리, 조용히 안아주는 그 밤이 내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미용실 문 앞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죠. 가게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은희 씨는 거울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발견하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 씨, 오늘은 또 일찍 오셨네요? 시간이 남아서요. 잠깐 산책하다가 그냥 그 말에 은희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요즘 내 하루를 여는 인사처럼 느껴졌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은희 씨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 부의자가 아닌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려던 그때였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뻔뻔하게 갑작스레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장을 짙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핸드백을 옮겨진 채 두 눈은 은희 씨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죠. 여기 사장이 누구야? 너지? 나는 당황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희 씨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내 남편, 어제 여기 와서 머리했다지? 내 남편한테도 그 짓거리 한 거야? 당신 다른 동네에서 남자 손님들한테 그 짓거리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여기 와서도 그 짓 하냐? 그녀의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 일어나 은희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중년의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그, 남자들 꼬이는 것도 참 재주야. 전에 있던 동네에서도 밤마다 남자들 들락거렸잖아. 그래서 가게 망해서 도망친 거 아니었어? 은희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명예훼손입니다.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는 미용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 인격을 모독하시면 안 되죠. 오! 뭐야, 당신은 누구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그냥 이 가기를 자주 찾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중년의 여자는 잠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삐죽거리며 가기를 나가며 말했습니다. 에이, 뻔하네. 이 동네에서도 얼마 못 가겠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밖긴 여전히 햇살이 내리지고 있었지만 가게 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은희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돼서 사람 일이 어때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저 같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참 동안 가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은희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나는 청소를 돕고 유리창을 닫고 커피를 내리며 그 옆에 있었습니다. 청소 씨는 왜 이러세요? 왜요? 이렇게까지 옆에 있어 주시는 이유 정말 궁금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히. 그냥 있어주고 싶어서요. 지금이 아니면 당신이 더 외로워질까봐. 은희 씨는 말없이 내 손 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아까 떨리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었고 조금 더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우니 후 은희 씨는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음악을 틀지 않았고 차를 내어줄 때도 조용히 놓기만 했습니다. 나는 가게를 드나들며 여늘 때처럼 그녀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가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가 문을 닫은 늦은 오후 내가 유리문 밖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데가 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우리는 자꾸 허름한 분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떡볶이와 어묵이었지만 은희 씨는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청소 씨, 혹시 제가 저번에 말해줬더니 기억하세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다른 동네에서 미용할 때요. 마사지도 배워서 같이 했었어요. 물리치료도 조금 배우고 노인분들 상대하는 안마 같은 거예요. 그녀는 젓가락을 손에 쥐고 테이블 위에서 굴리듯 굴렸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어요.
누구 하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손님은 아예 받지도 않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온 남자 손님 하나가 돈 더 줄 테니까 자기랑 자자면서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그 인간이 동네에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 집 가면 다 해준다고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잠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밤에 낯선 남자들이 가게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와서 무작정 벗기도 하고 진짜 지옥이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떨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일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동네로 왔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은희 씨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을까요? 그저 허소문일 뿐인데 왜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지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문은 바람 같아요. 불어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에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녀는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만에 작게 웃었습니다. 정수 씨는 가끔 시인 같아요. 칭찬인가요? 놀리는 건가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시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포장마차에서는 어묵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역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발걸음에 맞춰 거기만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걷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그걸 느낀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게 앞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고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그 사람들 말일 뿐이에요. 은희 씨는 은희 씨대로 잘 살면 되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은희 씨 곁에서요. 그녀는 문고리 위에 손을 얹은 채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로가 아니라 우리대로 잘 살아요.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만났습니다. 한날은 같이 시장을 둘러보는데 그녀가 말했죠. 정수 씨, 이 김장용 고춧가루는 이 집이 최고예요. 한 번만 써보면 다른 데 못 가요. 은희 씨는 그렇게 말하며 시장 골목 안쪽 작은 방앗간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은 둘이 함께 김장 재료를 사는 날이었죠. 나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다녔습니다. 오인무, 마늘, 생강, 굴 사야 할 게 참 많았습니다. 은희 씨, 이거 다 오늘 담그실 거예요? 그럼요. 요즘 같은 날씨가 김장하기 딱이잖아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톡톡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같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담글게요. 정수 씨 김치 버무릴 줄 아세요? 글쎄요. 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이 시키는 대로는 잘합니다. 그 말 기억할게요. 시키는 대로 못하기만 해봐요. 은희 씨 집 앞마자 당에 고무대야가 줄줄이 놓였습니다. 양념장에 버무릴 배추가 쌓이고 비늘 장갑을 긴 채 서로 번갈아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처음에 어설퍼지만 그녀가 손으로 직접 알려주고 내가 한쪽을 버무릴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에 기분이 괜히 좋아졌습니다. 점심 무렵 우린 배춧잎 하나씩 집어 소를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매콤한 그 맛에 나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네요. 그쵸. 정수 씨가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래요. 은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속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나를 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용실 문을 열어줘 왔습니다. 늘 그녀가 혼자 잠금장치를 푸느라 애쓰던 문인데 이젠 내가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유리창도 닦아놓고 뜨거운 물도 받아놨습니다. 정수 씨, 이젠 직원하셔도 되겠어요. 월급은 사랑으로 주시죠.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은희 씨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럼 월급 치고 많이 비싼데요. 어느 날 시장을 걷다 보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 양반 매일 미용실 들락거리다니 결국 A 전화위에 무슨 사랑이야. 칫,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희 씨의 손을 조용히 잡고 바로 옆에 섰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엔 움직였지만 곧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남들 시선보단 서로의 발걸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용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창문이 더 자주 열리고 커튼도 거쳐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과 향기로운 커피 냄새. 그 안에 앉은 그녀는 이제 움츠러들지 않았고 손님과도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가요? 이 나이에 둘이 이렇게 다니고 손잡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나이니까 오히려 더 귀한 거죠.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본 그 어떤 미소보다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모래사장을 걷고 작은 횟집에서 생선구이를 나눠 먹고 오래된 민박집에서 묵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 아래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진 않았지만 잠든 그녀의 손이 내 팔이에 얹혀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내 옆에 있어줘서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은희 씨 집에서 나와 미용실 문을 열고 뜨거운 물을 받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은희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갈이 말아 올리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이면 둘이 나란히 시장을 걷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합니다. 가끔은 싸운 날도 있었지만 서운한 마음을 쌓아두지 않고 차 한 잔에 풀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저녁 그녀가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정수 씨, 이젠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 혼자 두지 않겠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더는 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묻기도 했죠. 정수영님, 두 분 결혼 생각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웃고 싸우고 지금은 이게 더 좋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죠. 그게 사랑이죠. 은희 씨와 나는 특별한 선언도 누군가 앞에서 서약한 적도 없지만 누가 봐도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난이면 함께 시장을 돌고 휴일이면 버스를 타고 근교 나들이를 다니고 밤이면 같은 조명의 불빛 아래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가끔 침대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필요로 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하루는 그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이렇게 살다가 먼저 한 사람이 가면 어쩌죠?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매일 아침 문 열고 유리창 닫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되죠.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어차피 늘 그랬듯이 함께일 테니까요. 그녀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같이 느낍니다. 삶의 마지막에 만난 이 인연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저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삶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린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이 진심은 가장 깊고 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